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앞전 IMF 다른 점. 앞전에는 기업이 빚이 많았고 지금은 개인이 빚이 너무 많습니다. 독하게 사세요. 터지면 10년 갑니다. 개인들 박살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IMF가 터진 지 이제 27년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IMF 때보다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IMF 때는 기업에 빚이 많아가지고 기업들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IMF 때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뭐 아버지가 뭐 공장 거느리고 이제 사업 같은 거 좀 크게 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좋은 집에 살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IMF 터지면서 그동안 대출받았던 거 다 감당하지 못해서 우후죽순 쓰러져가지고 뭐 집 팔고 다 있는데 얼마 안 남아서 뭐 지방으로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야반도주 한다거나 아니면 단칸방에 시작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IMF 때는 월급쟁이 분들도 힘들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사업하신 분들, 빚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기업들이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도 기업이 힘들지만 전 개인적으로 기업보다는 개인이 가장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이. 예. 개인들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기업들보다. 일단 여러분 개개인마다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부채가. 물론 부채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대출 같은 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대출 안 받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부채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부채 종류도 많습니다. 뭐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이제 뭐 카드 리볼빙, 카드론,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사균융, 거기다가 뭐 전담폰까지 많을 겁니다. 이게 돈을 제대로 모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버틸 수가 있을까요? 못 버티겠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점점 빚이 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 자신들이 이 빚을 갚을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는데 대출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이걸 자신들이 떠안져서 책임지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이게. 거기다 시기도 안 좋아. 뭐 옛날 같은 경우 일을 많이 해서 갚으면 된다고 하지, 요즘 일이 많이 없잖아, 이게. 한 2, 3년 전에 왜 그 삼성 반도체 일이 많아가지고 빚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 몰렸어요. 빚 있는 분들이. 뭐 비트해가지고 망하신 분들, 아니면 사업해가지고 말아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빚 갚으려고 많이 몰렸어요. 왜냐, 그때 일이 많았으니까. 그때는 뭐 공채여가지고 많이 버신 분도 있었으니까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삼성 반도체가 일이 없죠. 삼성이 지금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다른 것도 일이 없죠. 다른 것도 오죽하면 쿠팡으로 다 몰리겠습니까? 근데 쿠팡을 일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쿠팡은 사실 큰 돈을 벌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당장 급할 때 다닐 수 있어도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이 메리트가 없는 곳에 사람들이 왜 많이 몰릴까? 그만큼 일자리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알바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알바도 고정적으로 일해서 알바도 많이 없어요. 요즘 보니까 알바를 구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급할 때만 알바 쓰더라고요. 급할 때만 당근 같은 걸로 몇 시간만 딱 일할 사람만 뽑아 쓰더라고요. 고정적으로 이제 알바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알바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점차 알바 구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알바를 주는 쪽이 누굽니까? 보통은 고용자 아닙니까? 알바를 이제 제공하는 상당수의 사람은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보통 뭐 편의점도 자영업자 아닙니까? 그리고 뭐 카페 서밋도 자영업, 술집도 자영업. 보통 알바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자영업이에요. 웬만하면. 근데 요즘에 자영업 많이 힘드니까 거기다가 이제 매출 줄어드니까 굳이 직원을 안 써도 사장 혼자서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알바를 쓰겠지만 뭐 장사가 잘 되면 알바 쓸 수 있죠. 남는 게 많으니까. 근데 요즘엔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장 혼자서 이제 다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쓸 일이 없어요, 이게.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야간 알바 말고는 잘 없을 겁니다. 야간 알바. 특히 여자분들이 요즘 알바 구하기 많이 힘들 거예요. 남자보다. 예. 여자분들은 알바를 구해서 영역 자체가 좀 좁다 보니까 좀 쉽게 구하기 힘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비있는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걱정됩니다, 진짜. 아직도 사태 파악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있는 분들은 점점 고통받고 사람들 못 받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못 살아남을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못 받을 겁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빌려주면 못 받는데, 솔직히 말해서 못 받을 때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점점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동거래 같은 거 안 하는 식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제 사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가 각박하다는 게 뭐예요? 사회가 각박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람을 이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의 사회죠,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의지하기 힘들고 도움받기 힘든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 생기면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못 도와줘. 그럼 내가 이겨내야 돼.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못 살아남는 거야, 이제. 이거 원망하면 안 돼, 이거는. 왜냐, 본인들이 벌린 거니까.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근데 막상 책임지려고 하면 버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빚 갚는 분들은 앞으로 있잖아요. 따마 먹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자신들이 선택한 거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중독이 걸려서 아닐까 합니다. 사실상 대비를 한다는 건 커지는 것을 멈추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성장해서 더 커지면 지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테니 그렇게 해결하면 돼. 이 마인드 아닐까요? 근데 좀 이상하네요. 성장 중독이라고요? 성장 중독이 되면 성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 뭐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사람들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뭘 성장했다는 거죠? 지금은 뭔가 성장이 멈춘 것 같지 않나, 여러분? 아니, 성장한 게 눈에 보여야 성장 중독이란 말 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 좀, 아니 뭐 댓글 적으신 분이 뭐 무조건 나쁘다 이 말은 아닌데, 좀 본인이 봐도 내용이 이상하지 않나요? 성장해서 커지면 되라고 하지만 진짜 지금 실질적인 성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보게, 자본주의 성장이 뭘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성장은요, 자본이 쌓이는 겁니다. 이 돈이 모이는 거죠. 일은 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으면 이건 성장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직장 다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다녀서 번 돈으로 자본이 쌓여야 뭔가 뭐 보다 나은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꿈만 먹고 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지금 보면 뭐 노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일은 하지만 일하는 쪽도 돈을 쓰느라 남는 게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걸 성장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다 성장이야? 진짜 오래 남다 성장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요,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직장에서 버티면서 그 버티면서 번 돈으로 돈을 모아서 돈을 잘 굴린 다음에 그 잘 굴린 돈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 실현시키는 게 성장입니다. 제가 말한 논리를 말씀드리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빚이 늘어난다, 그럼 성장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성장.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러면 성장이 멈춘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성장하려면 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미래 대비하는 게 당연한 거죠. 돈을 왜 모읍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모은 돈은 부자가 되는 거 힘들어요. 그 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안 좋아질 걸 예상해서 대비하는 거죠. 앞으로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거. 내가 혹시나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안 좋은 일은 뭐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안 좋은 일요.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웬만한 문제는 동의 해결해 줍니다. 그럼 대비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당장 내가 살면서 필요한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학을 다닌다고 성장한다 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대학의 어떤 학력이나 지식을 써먹을 길이 없으면 그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대학교 졸업해도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 써먹을 일 별로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간 이유는 보다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사회생활하는데 뭔가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이 좋은 대학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졸업한 만큼 뭔가 원하는 성과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조건 성장했다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장 중독이 아니라 저는 개개인의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댓글 적으신 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장 중독이 맞는 거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 물론 이 힘든 가운데 성장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성장한 사람들이 많고 잘 성장했다면 지구 외국 자본도 안 들어오겠죠. 여기 노동자도 안 들어오겠죠.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